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불을 뿜고 있습니다. 아니, 연초부터 8일 연속 상승이라니 정말 무서운 기세인데요. 아마 이걸 지켜보시는 당신의 마음속에는 큰 질문 하나가 떠오를 겁니다. 이번엔 진짜일까? 이것도 한 번의 짧은 파티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거요. 바로 그 질문이 지금 시장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번 상승은 단순히 지수가 오른다, 이런 현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아, 그 이상이요? 네. 한쪽에서는 AI 반도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시장을 막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수십 년 된 족쇄 있잖아요. 네네. 이걸 끊어내려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두 거대한 힘이 충돌하면서 아주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엔진과 구조적 변화의 충돌이라.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뭔지, 그리고 이 열기가 그냥 일시적인 과열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생에 처음 보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인지, 그 가능성과 위험 요인까지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부터 좀 보죠. 코스피가 연초에만 50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 이 폭발적인 에너지의 진원지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맞습니다. AI 경쟁이 격화되면서 그 DDR5 같은 고성능 메모리 칩 가격이요. 1년 만에 6배에서 7배나 폭등했다는 대목에서는 저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이걸 그대로 그냥 증명하고 있죠. 네, 보내주신 한 보고서를 보면요. 전체 상장기업 이익의 60% 이상을 이 두 기업이 차지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60% 이상이요? 와.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최근 시장 움직임을 보면 갑자기 현대차가 로봇 기업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급등하고요. 또 한동안 소외됐던 2차 전지나 철강주까지 꿈틀거리고 있어요. 아, 소위 말하는 순환매의 장세가 나타나는 거죠. 순환매라면, 그러니까 돈이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업종으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뜻이죠? 네, 정확합니다. 시장 전체에 온기가 퍼지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캠프파이어를 할 때 불이 가장 뜨거운 중앙에서 주변으로 이렇게 열기가 퍼져나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비유가 좋네요. 처음에는 반도체라는 장작에만 불이 붙었다가 이제 그 열기가 자동차, 철강 같은 다른 장작들로 옮겨 붙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이런 온도차가 느껴져요. 코스피는 오르는데 내 계좌는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느끼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건데요. 이런 괴리감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게 건강한 시장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어떤 위험 신호로 봐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괴리감의 첫 번째 원인은 상승세가 여전히 일부 대형주에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더 복잡한 이유는 외국인들의 행동에 숨어 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들은 한국 반도체 정말 좋다 이런 보고서를 막 쏟아내요. 네네.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을 팔고 있거든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네요. 그건 시장을 좀 나쁘게 본다는 신호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자료를 좀 더 깊이 파고들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그들은 반도체를 팔아서 생긴 돈으로 한국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고요. 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네, 현대차 같은 다른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아, 즉,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거둔 게 아니라 가장 뜨거운 장작에서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한 장작으로 자금을 옮기는 아주 영리한 순환매를 하고 있는 거죠.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심과 새로운 기회 탐색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이겠네요. 이 모든 현상이 그냥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정말로 한국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이냐. 아까 보내주신 노트에 적힌 한 전문가의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네요. 살아생전 처음 보는 장세가 올 수 있다. 네. 이건 거의 예언에 가까운 수준인데 도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엄청난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 주장의 핵심은 기업의 이익, 즉 EPS하고요. 시장의 가치평가, 멀티플이라고 하죠.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것도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꿈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내부로부터의 혁명,
그러니까 시장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움직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 용어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왜 한국 기업들은 비슷한 실적의 해외 기업들보다 항상 싸게 거래됐던 건가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지만 핵심은 딱 하나, 불신입니다. 불신이요. 네, 기업이 돈이 벌어도 그 이익이 주주에게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대주주 맘대로 쓰일 수 있다. 바로 이런 불신이죠. 낮은 배당이나 불투명한 지배구조 같은 것들이 합쳐져서 한국 주식은 제값 주고 사기엔 좀 찜찜하다는 인식을 만든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이나 퇴직연금 기금의 주식시장 유입 가능성 같은 조치들은 바로 이 불신의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인 거죠. 과거에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일본 증시가 구조개혁을 통해서 장기 대세 상승을 이뤄낸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를 띄우는 단기 처방이 아니라 시장의 게임 규칙 자체를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바꿔서 체질을 개선하려는 시도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 이야기는 과거에도 좀 나오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믿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근거, 외부의 시선 변화가 등장합니다. 한 기고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했더라고요. 어떤 비유죠? 마치 BTS가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나서야 국내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한 것처럼요. 아, BTS요? 네. 한국 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먼저 감지하고 돈을 넣기 시작한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는 겁니다. 정작 국내 투자자들은 과거에 너무 여러 번 속았던 경험 때문에 에이 설마 되겠어 하면서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 이런 분석이죠. 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실제로 자료에 보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우려를 표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려고 달러를 사들이는 자금이 환율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정작 우리 집에서 잔치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옆집 잔치 구경하러 나가는 셈이군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불신이 만든 자금 유출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또 역설적으로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자산이 더 싸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거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와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투자 전략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지도를 참고해야 할지 자료에 나온 전문가들의 조언을 한번 살펴보죠. 우선 단기적인 시각부터 보면요. 상고하저를 예측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상고하죠. 네, 상반기는 뜨겁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열기가 식을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6월이나 7월쯤 시장의 단기 고점을 형성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오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현금 비중을 한 30% 정도로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합니다. 항상 총알을 삼겨두라는 거군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식의 고점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하던데요. 맞습니다. 다른 분석가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시장의 꼭지를 정확히 예측해서 팔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바보다. 이렇게요. 하하, 굉장히 직설적이네요. 네. 대신 그가 제시하는 전략은 상승 추세가 꺾이는 것을 확인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확인하고 행동하라. 예를 들어서 최고점 대비 15% 하락하면 기계적으로 판다. 같은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거죠. 완벽한 꼭지에서 팔지는 못하더라도 어깨쯤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네요. 결국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군요. 그럼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반도체 다음에 주도주로 주목받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요? 물리적인 AI라는 뜻인가요? 네, 인공지능 기술이 디지털 세상을 넘어서 로봇이나 자율주행, 우주항공처럼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기계와 만나는 분야를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을 만드는 AI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현상, 이게 바로 이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AI가 컴퓨터 스크린 밖으로 걸어 나오는 시대의 수혜주를 찾으라는 거군요.
또 다른 기회는 없습니까? 또 하나의 큰 흐름은 시장 개혁과 맞물린 가치주의 부상입니다. 여기서 PBR이나 오로이 같은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쉽게 말해서 회사의 현재 가격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회사가 가진 재산, 순자산에 비해 얼마나 싸냐 비싸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러면 PBR이 1보다 낮으면 회사를 통째로 사서 그냥 청산해버려도 이득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그동안 한국에는 그런 반값 세일 같은 기업이 정말 많았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그랬죠. 하지만 시장 개혁으로 주주 환원이 강화되면 이 숨겨진 가치가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ROE,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은 회사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고요. 일본의 사례처럼 PBR은 낮지만 ROE를 높일 잠재력이 큰 전통적인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은 또 그만큼 체력이 튼튼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한국 주식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역사에 남을 만한 반도체 호황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수십 년간 한국 증시를 짓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족쇄를 끊어낼지도 모르는 구조적 변화의 바람이 함께 불고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장 참여주자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박힌 과거의 불신과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이 거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혼자 곱씹어 볼 만한 흥미로운 관점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전문가가 현재 원화가치가 좀 약세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해외 주식 투자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현실이 돼서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외로 떠났던 그 거대한 자금의 강출기가 다시 한국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가 상승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입이 맞물리면서 훨씬 더 강력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눈앞의 변화를 외면하는 것이 더 큰 기회비용이 될지 아니면 신중함이 여전히 최고의 미덕일지 지금 시장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질문을